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과학적인 일을 한 사람은 과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그죠? 어떤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인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보람이가 그 책가방을 든 상태에서 책가방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책가방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래쪽에 힘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항해서 내가 드는 힘을 가한 거예요. 그 드는 힘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거든요. 이동거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든 상태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로미는 학습지를 1시간 동안 10초 공부했다. 학습지에다가 힘을 가한 적도 없고 학습지를 뭐 이동을 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도 과학적인 일은 0이 되겠죠. 달에는 책가방을 들고 이 경우가 우리에겐 가장 애매한 상황인데요. 들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있지만 드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연지 위로 가는데 이제 이동하는 건 이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 힘의 방향과 이 이동 방향이 이렇게 수평인 경우, 아니 수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의 값을 0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별림이는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서 그죠? 그럼 책상 위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드는 힘이 어쨌든 책상 위까지 이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한 거죠. 차돌이가 골실벽을 10분간 밀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은 이유는 벽을 힘은 가했지만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일로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일, work죠. 그다음에 힘,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distance에서 우리는 이제 s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W는 FS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3N의 힘을 주었다 이거죠. 그렇죠? 3N에 대해서 5m를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총 15Nm, 즉 15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고요. 5kg에 대한 건요. 얘는 일단 힘이 아닙니다. 그냥 이 물체의 고유한 양, 질량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으로 교체를 해도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자가 이동하고 있는 이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kg는 페이크, 그죠? 필요 없는 값이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이 상자가 20N입니다. 20N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는 맞는데 중력이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어쨌든 얘와 수직인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그죠? 이른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은 여기서는 미는 힘 10N에 대해서 2m로 움직였으니까 20Nm 그래서 20줄이 됩니다. 4번은 그거를 그 미는 힘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우리가 이제 미는 힘, 끄는 힘 이런 것을 측정할 때 마찰력에 대한 어떤 힘을 측정할 때 용수 저울을 많이 씁니다. 중력도 마찬가지고요. 용수 저울은 우리가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는 힘이 지금 10N이다. 그러면 힘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 힘이 바로 여기 10N이고 그리고 50m인데 이 50m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그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뉴턴 곱하기 미터. 그죠? 그래서 이 줄 단위로 답이 나오려면 어쨌든 미터라는 값을 계산을 해야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50cm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0.5m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5Nm 즉 5줄이 되겠습니다. 4번 무게가 이번에 이제 방향이 달라지네요. 무게가 10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트북에 대해서 어쨌든 질량은 대충 한 1kg쯤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지구 9.8, 그렇죠? 지구 9.8m/s만큼의 중력 가속도를 해서 얘가 어쨌든 무게가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그 어떤 그 크기가 약 10N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1kg라고 추정했던 것은 이제 우리 지구 중력가속 9.8이 10이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거죠. 어쨌든 무게가 10N 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여 중력에 대해서 그죠? 내가 드는 힘을 가해서 그 드는 힘이 우리가 이제 그 중력을 느끼는 힘, 무게인 거죠. 무게를 가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1.5m를 올려놓았다. 이동거리는 1.5m네요. 자, 그럼 힘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은 10N, 그리고 이동거리는 1.5m, 총 15Nm, 15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얘는 이제 얘가 질량이 10kg인데 아직 힘이 얘에 대해서 지구가 가하는 힘인 중력이 계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지구가 당기는 힘은 얼마냐라고 하면 그건 중력이죠. F, 그죠? 중력은 우리 배웠지만 질량 곱하기 9.8입니다. 이때 이제 질량은 10kg이고요. 이 9.8은 사실 단위가 9.8m/s 제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98kg m/s 제곱이고요. 요 이상한 단위가 바로 우리가 뉴턴이라고 하는 그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98N이구나. 근데 그 98N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드는 힘, 그러니까 무게가 98N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동을 시켰냐면 20m를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20m를 계산을 해주면 숫자가 커지지만 1960줄이 되겠고 6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크죠. 굳이 뭐 높이가 20m라는 게 이미 나왔는데 6층이라고 하는 건 굳이 필요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자, 1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6번에 대한 것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인은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바닥에서 1m 높이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힘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죠? 여기서는 힘값이 나왔지 않아요. 그냥 양이니까요. 그래서 10kg에다가 어떻게 9.8이라고 하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를 곱해준 상태에서 1m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계산은 98kg m 제곱 퍼세크 제곱, 이것이 바로 98줄이라고 하는 단위였죠. 그래서 얘는 98줄. 상엽이는 질량이 10kg의 물체를 들고, 그죠? 들었다는 것은 중력값은 모르겠는데, 이제 중력값은 여기 이제 계산한 걸 참고를 하면 이제 98N이거든요. 그래서 98N짜리를 물체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내가 드는 힘인데, 문제는 그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복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동거리와 힘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1은 0이 됩니다. K는 10kg 책상을 똑같은 거네요. 근데 이제 10N의 힘으로 수평 방향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론 98N의 힘으로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지만 나는 어쨌든 얘를 10N의 힘으로 밀었고 그 10N의 방향으로 1m를 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은 10N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0Nm, 그래서 10줄이 됩니다. 여기서는 20kg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굳이 필요 없는 페이크인 거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 10줄, 98줄, 0줄.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예요. 7번도.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무게를 그러니까 20N, 얘가 물론 이제 20N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20N은 굳이 관계가 없고 처음에 이제 미는 힘 10N에 대해서 5m를 갔으니까 그래서 50줄의 값으로 처음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들어 올릴 때는 20N이 중요하죠. 20N이라고 하는 중력에 대하여 내가 드는 힘 20N을 가했고 그것을 2m로 이동시켰으니 20N 곱하기 2m 즉 40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에서의 총 일의 양은 50 더하기 40 총 90줄만큼의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얼핏 똑같아 보이는데 초반에 일단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린 데는 20N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2m를 이동시켰으니까 40줄이다.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고 이동할 때는 이 힘은 지금 여전히 아래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이동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 그래서 일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40줄로 끝 나겠네요. 그래서 일의 양을 옳게 짝지은 것은 과학에서 일의 정의를 따졌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일의 단위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말아두었으면 좋겠는데요. 딱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줄이고요. 그죠? 이 줄이라고 한 단위는 몇 뉴턴의 힘으로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잘 나타나 있는 요 단위가 되고요. 또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단위는 없지만 뭐가 되냐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이라고 한 단위도 이제 이것과 같은 단위였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드는 상황 같은 데서 우리가 한번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뉴턴 힘의 단위입니다. 1뉴턴하고 같은 1뉴턴하고 같은 값도 아니네요.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이렇게 나와야지 뉴턴인데 아무것도 아닌 단위네요. 그럼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1줄은 1뉴턴 미터고 이것은 1kg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그죠? 1뉴턴 이거는 1의 단위 이건 힘의 단위입니다. 이것은 1kg 미터 퍼세크 제곱 여기다가 이제 미터를 한 번 더 곱해줘야 1이 되는 거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1 이게 되고요. 이것은 일률의 단위입니다. 우리 그것에 이제 일률은 아직 없는데 얘는 이제 보통 일은 우리가 기호로 워크 이렇게 쓴다고요. 힘은 포스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일률은 P 파워입니다. 파워. 약간 이제 능력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똑같은 일을 했다고 칩시다.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똑같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A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1시간 걸리고 B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능력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A를 따져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률은 시간을 고려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의 시간으로 했느냐 이것이 이제 일률의 단위고 그게 이제 와트라고 하는 단위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워크 이거는 기호죠. 내가 한글로 1이라고 쓰기 귀찮을 때 이제 W 쓰는 것이고 이것은 단위로서의 와트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어쨌든 얘는 일의 단위가 아니고 일률의 단위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다음 보기에서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아프리카 독침을 보여드렸지만 내가 아프리카 독침을 후 불어요. 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아프리카 독침봉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총알을 갖다 놓고 후 불면 이 총알을 미는 힘으로 어쨌든 이만큼을 이동을 합니다. 일을 해준 거죠. 그럼 얘는 여기서 나올 때부터는 내가 해준 일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앞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제 전환시켜서 날아갑니다. 언젠가 얘가 바닥에 떨어지면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고 그 일과 에너지 값은 전환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 일의 단위 줄을 동시에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체가 이 총알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바닥에다가 외부의 바닥에 부딪히면 일을 하면 그럼 이제 한 일만큼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잃어버린다는 거고요. 내가 여기다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받은 일만큼 물질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일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0줄의 그래서 이제 계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1000줄의 물체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일을 하느라 400줄을 썼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느냐? 남은 에너지는 600줄이고 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잃어버렸겠네요. 그죠? 그래서 600줄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에너지 단위는 줄이 아니고 에너지 단위는 와트가 아니고 줄을 사용합니다. 그죠? 에너지와 일은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를 하죠.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중력이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높이 있다면 그 위치만으로도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뭔가 바닥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력에 의한 그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면 다른 물체, 내가 아직 얘가
얼마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냐면 얘가 떨어졌을 때 뭔가 할 거란 말이죠. 그 한 일의 양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측정. 왜냐면 에너지는 아직 얘가 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실현된 일의 양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또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갖게 하기까지 내가 해준 일의 양으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같은 공식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9.8 mH라고 했는데 이 식을 어떻게 도출했어요?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가질 때까지 얘를 들어 올린 일이 즉 어떻게 돼요? 얘가 가진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이 일을 가지고 그대로 공식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요 워딩도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틀린 게 없나요? 여기네요. 틀리게 다 써놨네요. 그죠? 에너지의 단위는 주를 사용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체를 서서히 들어 올리려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물체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구에 잡아당겨지고 있으니까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중력에 대해서 그죠? 대항하여 그죠? 대해서 들어 올리는 힘 그죠? 그런 힘을 가해 줘야 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무게라고 했고 무게만큼 내가 힘을 줘야겠네요. 질량이 1kg의 물체에 작용한 중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9.8입니다. 그래서 9.8 뉴턴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죠.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한 일은 물체를 들어 올릴 그렇죠.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가 길수록 당연히 일은 증가하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물체를 얼마나 들어 올렸느냐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뭐에 대해서 일을 하나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죠. 중력에 대항하여 내가 중력에도 불구하고 들어 올린다 이거니까요. 그럼 마찰력은요. 밀 때죠. 내가 어떤 물체를 미는 힘, 그죠? 이것을 가한다라는 것은 이 물체와 바닥 사이에 반대 방향을 작용하는 이 마찰력에 대해서, 그죠? 물체를 미는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틀린 워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질량이 m의 물체를 그죠? 얘를 이제 h만큼 들어 올려요 라고 할 때 일의 양은 아직 질량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그 힘은 m 곱하기 9.8에다가 h 높이는 h였으니까 그럼 이것은 9.8 mh고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 공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질량이 5kg의 물체를 지변에서 수면으로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 질량이 5kg의 물체 아니군요. 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5kg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힘의 단위가 아니니까요. 여기다가 직구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고 그리고 1.5 너무 좁네요. 1.5m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단위는 킬로그램의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즉 줄이 되고 그죠? 이 값을 계산해 주면 요거 49니까 49 곱하기 1.5 73.5네요. 73.5 줄이 되겠습니다. 14번 어떤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속력으로 2m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49줄입니다. 어디 이런 표현은 왜 있나요? 그래서 등속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예요. 우리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중력만큼 지금 중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내가 드는 힘이 중력과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얘는 힘으로 치면 중력과 드는 힘이 서로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같으니 얘한테 가해지는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적어도 없는 거예요. 힘이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우리가 등속 운동이 가능하다 이거니까 여기다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이런 워딩들이 중간중간 보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2m 들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은 49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겠네요. 이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여기서 힘은 질량 곱하기 9.8이고 높이는 지금 현재 2m고 질량은 모르고 어쨌든 이거 총량은 49줄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거 나눠주면 1로 이렇게 가면 5예요. 그죠? 5고 그리고 2m이니까 m은 얼마예요? 2분의 5, 즉 25. 2.5죠. 그죠? 2.5kg이 되겠습니다. 15. 어떤 물체를 20m 높이만큼 서서히 들어올릴 때, 그죠? 일정한 속력으로 이제 이런 표현으로도 쓰네요. 그죠? 어쨌든 그 와중에 중력에 대한 일이 10줄입니다. 어쨌든 총 일의 양은 10줄이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 힘이 이제 무게죠. 그죠? 그 무게는 모르겠고 어쨌든 얘는 20m를 갔습니다. 이거니까요. 그러면 힘은 얼마예요? 20분의 10 줄 4m니까 이게 뉴턴미터잖아요. 그러니까 0.5 뉴턴이 되겠네요. 그죠? 질량 30kg인 물체를 지면에서 50cm 들어올릴 때 일을 했을 때 에너지 양은 얼마예요?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물론 공식이 9.8 mh지만 이것을 들어올리는 일의 양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어쨌든 계산을 해주면 9.8 곱하기 질량은 30km 그냥 다니까 씁시다. 30km 그리고 50cm 이걸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1뉴턴미터고 그죠? 1kg 미터 제곱 per 세크 제곱. 그러니까 미터를 사용해야만 나중에 단위가 줄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바꿔주면 0.5 미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49에다가 곱하기 30 줄이 되니까 147줄이네요. 그죠? 147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면에 놓인 화분을 천천히 1.5m까지 들어올렸을 때 147줄의 일을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일단 따져야겠네요. 총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은 147줄이고 F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F를 모른다는 것은 이 화분의 무게를 모른다는 얘기죠. 어쨌든 1.5m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는 얼마인가요? 무게는 47 나누기 1.5 뉴턴이 될 테니 아이고 그럼 이제 하죠 뭐 1.5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9로 해주면 5, 45, 135, 12, 0 그죠? 그럼 8인가요? 5, 8에 40, 1, 2, 0 됐네요. 그래서 98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게는 그럼 계산이 이제 너무 편해지는데요. 98 뉴턴이고 그렇다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질량 곱하기 9.8이니까 그럼 질량은 이거 내려가면서 10뉴턴, 10kg이네요. 그죠? 10kg이구나. 그래서 화분의 질량은 10입니다. 이 경우는 중력에 대항하여 내가 들어 올린 거죠. 중력에 대해 일을 한 경우이고 화분의 에너지는 얘는 바닥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얘가 이제 들어 올려짐으로써 아직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떨어지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건데 그게 얼마예요? 내가 147줄의 일을 해줬으니까 얘는 147줄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화분을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우리 화분의 무게와 같다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렸고 더 무거운 화분을 만약 1.5m까지 들어 올리려면 에너지는 더 많은 일을 해줘야만 할 거고요. 나중에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17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위치에너지에서 자주 나오는 형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위치에너지의 공식을 잘 알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준이 필요하다.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1kg이라고 하는 박스가 여기 있을 때 그 기준이 지면이냐 또는 베란다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에너지 공식은 9.8 mH고 어차피 질량이 1kg 변함이 없고요. 다시는 요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게 만약에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6일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요? EP 위치 에너지인데 지면을 기준으로 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9.8에 어차피 질량은 1kg 그대로니까 뭐 굳이 넣지 않을게요. 그 대신 요 H 값이, 그죠? 요 값이 이제 우리에게는 3m. 3m가 아니라 여기가 기준이니까 6 빼기 3. 여기죠? 3m가 되니. 그러니까 이 지면과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의 값은 6대 3, 즉 2대 1이 된다. 이렇게 계산 없이 할 수가 있겠죠. 19번은 다음 그림같이 A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그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0줄. 여기는 왜 중력에 의한인가요? 얘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하려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일을 하려면 중력에 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워딩이 10줄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제 10줄이라면 얘는 얼마냐 이건데,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mH니까요.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데 얘가 얘보다 질량이 2배죠. 그리고 높이도 2배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배? 4배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0줄이었으니까 총 40줄의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내가 질량이 얼마 안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하지만 우리는 비례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20번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주시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실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0.5점이군요. 5점에서 지금 이제 기준이 이제 0.49m 떨어져 있는 A지점의 속력 측정기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0.1kg의 쇠구슬을 자유낙하 시켰습니다. 중력에 의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일을 할 때 이쪽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공식으로는 2분의 1 m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속력이라는 값을 알 수가 없어요. 0.1이지만 속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제 많은 머리 좋은 친구들은 우리 어쨌든 자유낙하니까 1초에 9.8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시간을 알면 되겠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물체는 초반에 뭘 갖고 있었냐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력에 의한 일을 하는 거죠. 이번엔 이것을 낙하라고 하죠. 이렇게 말은 어렵게 하지만 중력에 의한, 중력이 만들어낸 일을 하면서 얘가 그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는 위치 에너지를 잃고, 그죠? 위치 에너지를 잃으면서 그 동시에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위치 에너지의 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9.8 mH고 9.8의 질량은 단위가 있읍시다. 질량은 0.1kg이고 H는 지금 0.49m에 해당하니까요. 계산을 해야겠네요. 했네요. 그죠? 그래서 0.98 곱하기 0.49 줄이 될 거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면 8, 9, 72, 9, 9, 81,
88, 84, 32, 그 다음에 94, 36, 39, 2, 0, 8, 4.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소수점이 4개나 나오니까 0.4802. 그죠? 0.4802 줄이고요.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뭐 소수점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 0.48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산을 했고 실험 시간에 계산을 했고 이와 관련된 것들은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뭐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게 아니면 이제 뭐 주겠죠. 몇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을 반올림하라 이런 얘기는 하겠죠.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운동에너지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운동에너지를 누가 만들어줬느냐를 하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일이 만들어준 거고요. 그 일은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 일을 했고 그 일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다라고 하는 전환 관계를 이해해서 푸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설계한 후에 이것도 이제 어떤 에너지와 일과의 전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는 100g짜리 추고요. 100g 별로 안 좋죠. 0.1kg으로 해야 우리가 앞으로 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더라 이거죠. 아, 얘는 또 쉽네요.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실현이 되면 이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위치 에너지의 값이 어쨌든 이 추의 질량과 높이에 관련이 있는데 이 질량이 처음보다 2배가 됐고 그리고 높이가 처음보다 3배가 됐다면 얘가 가는 위치 에너지도 처음에 6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도 6배가 될 거니 그러면 이제 피스톤이 밀려나는 거리는 아까가 1cm 밀렸다면 이 1이 그럼 어떻게 돼요? 6배가 되니까 이것도 6배가 되니까 총 6cm가 밀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22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보면 추를 떨어뜨린 높이와 질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 번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지금 얘는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치 에너지의 양은 많아질 테니 그죠?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 증가할 테니 그것은 나무 도막을 미는 일 이것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높이가 증가할수록 지금 A나 B나 둘 다 일정하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A와 B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높이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질량도 변화시켰으니까 이건 이제 질량 차이겠죠. 그래서 봤을 때 어쨌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전에 에너지가 많았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제 질량이 큰 거, 그죠? 얘는 질량이 작은 애, 그죠? 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대충 보일 것이고 그 비율은 일단 조금 이제 선이 깔끔한 요걸 생각해 보면요. 같은 높이에 대해서 지금 2대 1이란 말이에요. 2대 1이니까 질량이 얘가 2배, 얘가 이제 1배,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2배 클 것이다.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의 질량은 B의 2배이다. 그리고 추의 질량이 크면 나무 도막이 밀려는 거리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얘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나무 도막을 미는 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추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그죠? 위치 에너지는 9.8 mH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합니다.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그죠?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1에 대한 거죠. 1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 도막을 미는 1은 어떻게 돼요? 나무 도막을 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면 나무 도막이 밀린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래서 일이 증가하면 그러면 밀린 거리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실험을 하는 동안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힘. 이게 지금 요 값인데요. 그죠?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힘. 얘는 일정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이 나무도막과 얘 지금 잡고 있는 이 클램프 사이의 마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미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마찰력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무도막의 성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 나무도막의 요거 잡고 있는 클램프의 재질이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찰력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이 증가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증가하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말이 좀 어렵긴 하나 실험을 하는 동안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힘, 그죠? 그러니까 미는 일에 속해 있는 미는 힘. 그래서 요 미는 힘은 마찰력이니까 일정한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X 쳐놓고서 자꾸 저는 이런 실수를 아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동그라미 X를 자꾸 쳐넣는 게 이거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내 논리에 이제 취해서 뭘 틀렸다고 했는지 맞았다는 게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씩 표시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 말비 여기를 한번 살피면서 더블 체크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23번 질량이 100g의 쇠구슬을 가만히 놓았어요. 충돌시켰더니 나무도막 1m 노동했습니다. 얘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고 그 에너지의 양은 얼마냐라면 9.8 mH 그리고 9.8에다가 질량은 0.1kg라고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h는 높이 5m입니다. 그래서 49줄만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뭘로 전환이 돼요? 얘는 이 나무도막을 미는 힘으로 그대로 전환이 될 거예요. 마찰과 공정이 무시된다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미는 힘, 미는 일, 그죠? 그럼 이제 미는 힘과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로 갈 것이고, 그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1m라고 이미 줬으니, 그럼 이 힘은 얼마일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일단 1도 구해야 되니까 이 곱수 아까 49주를 그대로 전환됐을 테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단위는 49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20번부터가 되게 일과 에너지의 어떤 전환 관계를 되게 논리적으로 보고 있는 약간 연습이 좀 필요한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봅시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측정해 쇠구슬을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쇠구슬의 질량이 1일 때 이동거리가 10cm였어요. 높이는 모르겠고요. 얼마나 높이 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똑같은 질량이 1일 때 이동거리가 20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높이로서는 아까 얼마였다는 거예요? 20이었으니까 얘가 1대 2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볼까요? 똑같이 20인 상태에서 얘네 두 개. 그렇죠? 근데 얘는 질량이 2배니까 그럼 얘도 이동거리가 얼마 돼요? 20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비교를 하려면 세 번째는 누구랑 비교할까요? 40이네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얘는 20이고 얘는 60이 됐으니까 3배가 됐으니 그러면 얘는 같으니 얘는 몇 번? 3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3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어떤 공식과 비례 관계를 보는 것이죠. 위치 에너지는 아무데나 동그라미를 쳤네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하고 그죠? 질량 곱하기 높이에도 비례하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드디어 운동 에너지를 실제로 넣어봐라 공식을 하는 상태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2분의 1 m v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의 공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2kg 그리고 v는 3m/s의 제곱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kg은 남고요. kg에다가 미터제곱 퍼세크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줄이네요. 그리고 여기 9가 있습니다. 그래서 9줄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죠.
27번 운동한 솔제 속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되느냐.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공식만 보면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이제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돼요? 2배의 제곱, 4배로 증가시킵니다. 이거죠. 요거는 좀 잘 활용을 앞으로 할 겁니다. 특히 어디서 활용할 거냐면 제동거리에서 많이 활용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질량이 2kg 수레가 1m/s 속력을 달리고 있었으니까 얘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질량이 4kg가 됐으니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되겠죠. 그렇죠? 질량에는 그냥 비례하니까. 근데 속력이 2배가 됐으니 그러면 이제 총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총 4배가 되어서 총 몇 배?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B는 처음보다 얘보다 두 번째 애가 8배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m/s로 이거는 좀 다른 문제네요. 다른 거 먼저 그냥 합시다. 4m/s의 속력, 이것은 갑자기 여기서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개념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죠. 지금 어떤 애가 이미 4m/s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수레가. 얘는 5kg짜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120주를 더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얼마의 에너지를 총 갖게 될까요? 하면 일단 최초의 에너지, 얘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에너지에다가 내가 추가로 준 120줄만큼의 에너지가 이게 총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것부터 계산하면 최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의 m 질량, 그 다음에 4의 제곱, 속력의 제곱, 이걸 거고 120만큼을 내가 준 에너지를 합해서 총 얼마가 될 거냐면 이것이 바로 160줄이 될 것이다. 얘가 이제 160줄이라는 이거죠.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160줄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전히 2분의 1 질량, 속력인데 아까도 봤지만 어차피 질량은 5kg이었고 지금 이제 달라진 속력이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5니까 5분의 2로 떨어뜨리면 32, 64네요. 그럼 V는 얼마예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 8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속력이니까 8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30번. 면 위에 있는 나무도막에 수레를 충돌시켜서 이동거리를, 이것도 이제 운동에너지가 미는 1로 전환되는 상태가 되네요. 운동에너지가 비례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운동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운동에너지 많으면 많은 일을 해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미는 힘 1, 그죠? 그리고 이것은 나무를 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운동에너지가 커지면 이동거리도 커질 것이다. 나무도막의 질량은 원래 질량이 정해져 있는 애니까 변함이 없고 나무도막의 운동에너지는 비례하겠죠. 이것은 또 여전히 밀어줬으니까 얘는 나무도막이 가지고 있는 잠깐만요. 그래서 나무도막에 얘도 움직이게 될 거니까 어쨌든 에너지를 갖게 될 거고 이것이 또 운동 에너지가 될 테니 그러니 이것은 이제 비례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레가 나무도막의 한 1, 이거가 이제 미는 1이죠. 그죠? 운동 에너지 커지면 1도 같이 커질 것이다. 아닌 거군요. 수레가 나무도막을 미는 힘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찰력이기 때문에 이 어떤 얘의 재질과 이런 거에 따라 마찰계수, 그죠? 그런 거에 따른 거지. 뭐 이제 나무도막을 미는 힘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것을 찾으면 2번하고 5번이 되어야 할 겁니다.
31번. 질량이 8kg의 수레가 있더라. 근데 나무도막에 얘가 나무도에 부딪혀서 얘가 가진 에너지가 이제 1로 전환이 됐고, 어쨌든 그 일이 총 100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1이 100줄이라는 걸 알았다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애초의 에너지도 100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운동한 상태였으니까 운동 에너지였을 것이고, 그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이게 이제 100줄이라는 얘기고요. 일단 질량이 8kg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V제곱은 100줄 하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4, 얘는 25가 될 테니 V는 5가 되겠네요. 그죠? 5m/s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동거리 문제인데, 제동거리는 조금 계속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동거리는 아까 이런 경우죠. 그죠? 지금 어떤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됐다. 그럴 때 보면 내가 이제 수레가 나무도막을 미느니 마찰력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없는데, 이 에너지가 클수록 뭐가 커지냐면 1이 커지는데, 1이 커지는 그 중에서도 이동거리가 이제 커지더라. 그거거든요. 지금 보면 자동차가 50km로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로 자동차를 멈추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자동차를 멈추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추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과, 그리고 어릴 때 멈출 때까지 끼익 하고 가는 그 거리, 그걸 이제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얘가 운동에너지가 크면 제동거리도 커집니다. 근데 지금 50km 달렸을 때 그 제동거리가 10이었다 이거죠. 그럼 이제 100이 됐다면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속력은 2배인데 에너지로 치면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속력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동거리도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40이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걸 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동차 속력과 제동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속력이 21대 2였다라고 치면 얘가 2배가 돼요. 속력이 2배가 되면 제동거리 몇 배가 되고 있냐면 4배. 왜냐면 속력이 2배 커지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커질 거고, 그 운동에너지가 제동거리에 비례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얘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3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운동에너지가 몇 배가 돼요? 9배가 되니까 2구 1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고요. 가는 18입니다. 자동차의 속력이 빠르면 제동거리는 당연히 길어지고요. 되게 지금 실제로는 이건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공주거리까지 합치는 거구나.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어요. 34번. 이것도 볼까요? 질량이 200kg이네. 질량이 100kg이네. 그죠? 속력이 2배. 그러면 질량은 운동에너지에 비례하니까 지금 질량이 2분의 1이 됐으면 운동에너지도 2분의 1배. 속력은 2배가 됐으니까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될 것이고, 그럼 총 제동거리는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20. 그리고 얘는 질량은 2배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2배. 근데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됐을 것이고, 속력이 2배니까 그럼 총 8배가 돼야 돼서, 그래서 얘는 80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A가 20, B가 8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문제를 욕심을 내서 이제 많이 넣긴 했는데 연습을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정말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